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영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드디어 이제 소소한 기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었다. 네. 일주일 뒤로 나가고 있나요? 네. 7월 16일 날 개편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개편의 의미로 방송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신박하다고. 개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 이런 이 이상의 포맷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서 방송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김프로쇼 안녕. 그렇지. 엄청난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 아무튼 사실은 개편주를 준비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이번 주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할 테니까. 네. 개편 전주라는 게 가장 행복하구나. 다성에 젖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사 가기 전날 아, 그렇지. 집 청소 안 하잖아. 그치. 네. 재떨이 놔두고 가죠. 그런 거잖아. 네. 근데 이사 갔는데 이제 막 집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아, 그렇지. 계속해서 이사의 날이 미뤄지기만 하는. 그러니까. 아,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냉면의 품격이라는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능 환자 네. 전문가를 한 분 모셨어요. 네.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네, 네. 굉장한 전문가를 한 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저자가 오시고 전문가가 한 분 오시고. 야,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네. 왜 말을 못하겠지? 눈치채신 분들 벌써 채셨을 텐데. 궁금해, 누구야? 전문가가 오시니까 기대 바랍니다. 전문가와 저자의 하여튼 뭐 요거를 좀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은 사연을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어낸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네. 야, 이런 분이 계신가? 희한한. 네. 여러 포인트에서 조금 이해가 잘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30대) 여자입니다. 사귀 전 김 선생과 4년 전 헤어졌습니다. 김 선생과 친한 멤버 중 한 명이던 배 감독은 유학을 갔고요. 배 감독은 저보다 어린데 1년에 한두 번 안부만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작년에 여자 후배와 여행을 하다 배 감독이 있는 곳에도 들렀는데 나중에 또 가자고 했는데 어쩌다 이번엔 저만 가게 됐습니다.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배 감독의 집에 며칠 머물렀고 둘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이 잤어요. 여행하면서 안고 자고 팔베개 해주고 그렇게 스킨십은 짙어졌지만 키스나 관계는 안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매일 연락하며 일상을 공유합니다. 여행 전부터 저는 외국에 가고 싶었었는데 배 감독은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배 감독 있는 곳은 환경도 제가 하려는 일에 맞고 무엇보다 남자가 있기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결국 동거를 하게 되는 모양새인데 그냥 후배로 가는 것도 애매하고 실은 사귄다 좋다 이것도 좀 아니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불을 지핀 거는 배 감독이긴 한데요. 10년을 다닌 회사도 집도 정리하고 가기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배 감독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네. 배 감독 뭐야? 이상한 새끼네. 아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스토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 뭐지? 무슨 얘기를 하고 결국 남친의 후배, 어. 띄엄띄엄 보던 사람인데, 갔어요. 네. 또 갔어. 그럴 순 있지. 그래요. 뭐, 괜찮은 사람이라서. 네. 근데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잤는데, 네.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 감독이 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지. 그렇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있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기숙사에 안 살면서 그 시내에서 자취를 하던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은 자기 여사친들이 와가지고 맨날 와서 술 먹고 자고 잘 때 보면은 막 서로 팔베개 하고 막 부여 막 해요. 같은 침대에서? 네.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르잖아. 그런 자취방에 그냥 가는 거랑 네. 여행을 갔어. 해외로 얘 있는 대로. 한 번 갔잖아. 다시 혼자 갔어. 네.
그리고 같이 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야. 네. 조금 뭐 일반적이진 않다. 일반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뭐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벼락도 맞아 죽는 판에 그래.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남자의 마음이 궁금한 거지. 이게 아. 과연 아껴준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이냐? 배 감독 마음이 글 중에서. 그렇지. 아니 내가 정말로 좋아. 나도 좋고 애틋하고 한데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걸 내가 아껴줘야 된다는 생각에 네. 참은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 800일하고 스킨십하고 안 해. 그래?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난 바닥에서 잘게. 그렇게 이거지. 하지, 사실은. 그래? 한 침대에서 자신 이상하지, 그것도. 그죠? 아니 근데 800에도 근데 또 하고 같이 하는데 왜? 코크 교도, 뭐, 케이크 교도, 이런 거 수도 있잖아. 혼전 순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랬다 쳐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스킵한다 쳐. 10년 회사 그만두고 집을 정리하고 일로 간대잖아. 이건 뭐지?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10년 다니던 회사를 접고 해외로 갑니까? 아니, 그 보내준 사연에 약간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도 해외에 나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원래 좀 있었던 분이신 거야. 그래서 계기가 되니까 배 감독 있는 데가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동네기도 하고, 네. 가면은 일단 정착하는데 이제 적응하는데 무리도 별로 없고. 네. 그치, 뭐 그런 돈이나 마음인 이런 거예요. 거 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는 여기서 사람도 그냥, 있고 하니.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어.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으니까 와서 매진해봐라 뭐 이런 거 같은데. 다만 이 한 방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해외에서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배 감독이 있으니 거길 가고 싶은 거냐의 둘 중에 그 균형추가 네. 5대5인 거야. 야. 이도저도 아닌 뭔가 아닌 거야. 전 솔직히 한 6대4 되는 것 같아. 배 쪽이 6이다. 배 쪽이 6인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예. 자기는 5대5라서 갈팡질팡한다고 하지만 8대2라고 봅니다. 배 쪽이 8. 배 쪽이 8이야? 네, 8대2라고 봅니다. 아, 이거 네 일이라고 너무 이거 내일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본인이야? 8대2라고 봐. 이 퀘이커 교도가 마음에 든 거야? 약간 추는 조금 무너진 것 같아.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추가 무너졌다고 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없는 거죠. 그 계기란 건 뭐냐면 그렇지, 그렇지. 배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 그렇지. 이런 게 있어줘야 그래 사실 내 마음은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마음의 소리를 따라갈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결정적인 구애가 없는 그 한 방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나도 이해가 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나를 좀 이렇게 더 당겨줘야 될 거 아니야. 나만 혼자 지금 난리 치운 거야?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배는, 뭐,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 나라로 와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 온다고 했잖아. 와도 이럴까? 그래서 이 질문이 그거야. 배 감독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게 네. 진짜로 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오면 적응을 도와주는 건 문제 없지 정도인 건지. 네. 아 근데 여기다가 그 뭐 자세히는 안 써주셨는데 가면 결국 동거를 하게 된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 집에서 지내라라고 오퍼를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아무 없이 그것만 도와준다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엔 그거는 말을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배 감독 입장에서 봐도 그치. 한 번은 내가 뭐 아껴준다고 참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오라 그래서 왔어. 그럼 여기서 정말 쿨하게 그럼 쿨하게 룸메이트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와라 괜찮다. 근데 갔더니 한 달에 여자친구가 한 생겼어. 달에 방세가 얼마인데 나머지 반은 입금해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배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헷갈릴 만큼 표시를 안 했을까? 싶은 거예요. 여자분은 성격이 불안한 되게 게 이상해. 그거 아닐까요? 나 혼자 괜히 김치국 마시고 갔는데 좋아한다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쿨하게 지내면서 이게 외국 생활 하니까 쿨해져가지고 막 이제 여자친구 데려오고 소개해주고 뭐 이런 상황 되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괜찮은가요? 뭐야 나는 내심 널 좋아해서 왔는데 네. 이런 상황 펼쳐지면 안 되잖아. 이런 거잖아요. 네. 내려놔야지 뭐. 뭘 내려놔? 내려놔야지. 배 감독에 대한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해외로 간다는 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외 가서 살아보면서 그 일을 해외에서 한다라는 거에 좀 집중하고 네. 갔을 때 배 감독이랑 얘기가 잘 되면 사귀는 거고 그냥 쿨한 사이가 되면 거기서 딴 남자 만나면 되잖아. 네. 어쨌건 이분한테는 해외로 간다는 게 사실은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본인도
배가 좋아서 가는 거냐, 해외로 가는 게 좋아서 하는 거냐, 노선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이 배가 이런 상태로 있다면 마음을 좀 내려놔라가 아니고 얘랑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 집 가서 동거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로 어차피 갈 건데 그 얘네 집 근처 동네로 갈 수는 있겠지. 얘네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방세가 세이브 되는데. 아, 그래? 그건 좀 중요해. 방세 때문에. 방세 및 가재 도구를 준비하는 돈. 이게 세이브 되잖아, 한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딴 집을 구해서 어. 딴 집에 들어갈 생각을 전제에 두고 고민하셔라. 그래. 그래서 그게 내가 마음이 안 동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치. 그거 하더라도 오케이. 가야 된다. 갔는데 사귈 수 있잖아. 그러면 방 빼고 합치면 되지. 그렇지. 그렇잖아. 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될 정도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했을 때 배가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와라고 해도 이게 가는 게 맞나 하면서 고민을 해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는 가되 얘한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감정적으로 교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보고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왜 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다.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와서 얘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뭐 한번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귀는 상태에서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집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왜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 거야.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그 애매해지기도 하고. 참 사람 사이 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나는 좋은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만나면 되지. 아, 그렇지. 뭐가 문제야? 그렇지. 일단 방세 세이브하고. 아니 방세를 세이브하고 그러면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지잖아. 구질구질하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치, 네. 이 배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것도 나의 성향도 있어. 아, 뭐하러 외국에 나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뭐하러 외국에 나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외국은 뭐 결심해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뭐제 성향에 혹시 가까우시다면 네. 저는 아예 지저분하게 얽히는 게 별로다. 그러니까 아예 따로 떼놓고 고민하고 네. 가서 잘 되면 뭐 합치고 네. 안 되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갈지 말지를 고비용을 해놓고 고민해야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세이브한 측면에서 이제 김 선생과 비슷하다 그러면 가서 일단 고민해라. 그렇죠. 네. 그 원래 있던 애도 다 쫓아내고 여자친구 새로 생기면 족족 쫓아내고 하면서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새로 들어왔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별게 없다 배감도이라 그러면 친하게 지내. 걔랑 친하게 지내. 아니 타국당에서 아는 사람 생기는 건 좋은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발베개를 굉장히 잘해주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것도 뭐 성향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 어지간한 남자들은 이 상황이 쉽지 않거든. 정말 성인의 경지가 아니면 네. 여행에서 왔어. 괜찮아. 좋은 마음이 있어. 심지어 팔베개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는데 아무 일도 발생 안 했다는 거는 네. 거기까지 안 동했다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죠. 팔베개가 엣지였다. 제 손에 어떤 그 사람의 그거였다. 끝은 팔백이었다. 팔베개였다. 혹시 여기까지 했다가 괜히 내가 조금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지금 별로 고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 팔베개가 끝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그날 밤에 또 다른 공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공기가 흐를 수 있어. 근데 그 새로운 공기가 흐를 수도 있다는 그 일련의 희망을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잖아. 아유, 그것 때문에 가려는 건 아니지. 그렇지. 해외 가는 게 메인인 거야. 나 거기 가가지고 살면서 직장 생활 해봐야지. 그게 메인이야. 네, 다만,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래, 가서, 일단 정착을 하는데 시간과 도움을 받아. 그리고 배 감독이랑 별로 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남녀로 발전이 안 됐어. 아이, 그럼 정착했으니까 독립하고 새로운 남자 만나고 하면 되지. 그렇죠. 뭘 고민해요? 그냥 고민하고 싶어서. 남의 하지마. 지저분해. 고민만 많아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배 감독이라는 사람을 이해해 보자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여자가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고 나랑 친하던 김 선생의 전 여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뭔가 마음이 동해도
나랑 사귀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내일 모레 한국 가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나 네가 좋아요 어쩌고 뭐 할 거야. 그랬다가 이상해지면 영원히 이 사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안 보면 되지. 아니 근데 안 보기에는 800에 됐고 좋아한단 말이야. 걔 호감이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랑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때 정확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진짜.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해주면 안 돼. 그렇지. 일반적이지 않죠. 아니, 여행 가서 그 집에서 잤다잖아. 아닌 것 같아. 아직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배 감독이, 쉽지 않아. 이 배 감독이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였어요, 이분을. 야, 그런 근데 거밖에는. 배 감독 생각을 해봐요. 원래 친했던 친구 또는 후배의 여자친구야. 전 여친이야. 1년에 한 번 본다잖아. 원래 한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던 애야. 근데 네. 해외로 잠깐 왔어. 나 사는 곳에 놀러 왔어. 오빠 집에서 하룻밤 자도 돼. 그럼. 네, 그럴 했잖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원래 예전에 내 친구랑 사귈 때도 봤을 때 제가 참 싹싹하고 괜찮다. 라고 생각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둘이 같이 이게 됐어. 그렇지. 근데 내일 모레 한국으로 가. 그래. 그래도 액션을 다 할 거야? 침대를 주겠지. 그래, 나는 소파에서 깔끔하게. 자고. 아니, 이 내가 그 아껴야 될 것 말이지, 내 같으면 말은. 자요. 그리고 내가 저 소파에서 잘게. 그러다가 그렇게 자야지. 그러다가 뭐 하는 짓이야. 그치. 그런데 나도 잠이 안 와. 걔도 잠이 안 와. 그렇지. 나는 소파에서 주접 떨다가 굴러 떨어지고 걔도 침대에서 물을 어디서 마셔야 되지 이러다가 거실 가운데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식탁 자빠지면서 막 이렇게 돼야 그러면 서로 한 3걸음째 걸었잖아. 근데 그치.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아니, 한 뭐, 침대에서. 이미 그렇게 지켜주게,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 아이, 구질구질해. 그렇지. 그렇잖아.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자면 한 1% 미만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네. 선배 여친이었고, 누나고, 네. 내가 이렇게 좀,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이미 깔끔하게 할 수 있었어. 그럼. 예, 그냥 딱 그럼. 하고, 이게 갖춰드리고, 그럼. 좋기는 한데, 선을 갖추고,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와라. 놀러 와라.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또. 그냥 아예 정색하고, 나 좋아요. 하고 그냥, 오케이, 바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해. 깔끔하지 그렇지. 않아. 소심한 놈일 수도 있어.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 같이 자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아이, 일상은 공유하고 오라 그러고, 아이, 맞아. 추잡해. 하지 마. 이게 이상한 애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 선배 전 여자친구였는데 굳이 내가 뭐 그걸 손을 지켜야 될 건 또 뭐야. 좋으면 그냥 자면 사귀어야 돼? 사귀면 자야 돼와 자면 사귀어야 돼. 약간 다르잖아.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응. 자면 사귀어야 되는 거냐고. 그날을 잘 보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날을 최고로 보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이분에 대한 배가 예의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800에만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이거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차갑거나 뜨거우면 내가 안 먹지. 미지근한 물은 먹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요걸 이런 봐서는 느낌이다. 뭔가 이렇게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냥 일적인 측면에서도 깔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뒤에서 그러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 6개월 같이 산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에는 그 방을 정리하고 나올 때도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다. 지저분하게. 그럴 수 있죠. 싸움이 나거나 그럼. 뭐 또 물건 쓰는 거 가지고 뭐 그치. 뒤꿈치를 들고 걸으라는 등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왜 쾅쾅 건냐는 등 그렇지. 자기는 예민해서 못 자는 이게 그럼. 아유 아니야. 아니 예매해서 못 자니까 발뒤꿈치를 걸어달라고 하면 다행인 거예요. 이분은 막 되게 두꺼운 양말을 사줄 것 같아. 그런 스타일 말로 안 하고. 말로 안 해. 배려한다고? 그리고 막 보는 데서 약 먹을 것 같아. 수면제. 그런데 신경 안정제 이런 거 먹고. 수면제 먹고 이렇게 개슴치레한 눈으로 800에 해줄까요? 막 이럴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 못 자고 막. 그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다. 정말 네. 배 감독이 정말 너덜너덜해졌네요. 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제목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세 갈래길. 네, 세 갈래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책은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책은 네, 아니고. 이런 책은 아니에요. 책은 좋아요. 굉장히 소설책이죠. 네, 소설책인데.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김포스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강, 유즈스쿨. 무료 링크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세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이번 여름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음식 평양냉면. 그 평양냉면을 향한 완벽한 가이드북, 냉면의 품격. 저희는 광고 듣고 냉면의 품격 저자와 전문가 한분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식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내부자들의 막장입니다. 네, 오늘 독서회에는 냉면의 품격 저자 이용재 작가님을 모셨는데 원래 이제 독서회는 배감도하고 저하고 둘이 조촐하게 늘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둘이 싸우라고. 저희가 후달리기 때문에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평냉 환자 김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아니고 환자. 그냥 환자. 환자. 제가 김프로쇼를 1년 넘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신 방송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주제나 그런 분들을 모시기를 적극 기획하며 추진했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사신 방송이 있었던가. 네, 저는 정말 오늘 같은 방송을 하면서 드디어 김프로쇼가 저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방송에서 드디어 냉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동안 설레입니다. 본인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털리는 시간을 한번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심지어 제 카톡 프로필 사진 1년 내내 냉면 사진인 거 알죠? 그러니까요. 저희끼리는 냉면 전도사라고 막 그럴 정도로 계속 냉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좀 두렵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의정부 평냉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용재 작가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제가 양력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되게 독특하세요. 이력이 한양대 건축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공대 건축대학원 졸업하시고 지금 음식평론을 이제 막 하고 계신데 일간지, 잡지, 뭐 음식 전문지 이런 데들에 기고도 하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뭐 한식의 품격, 외식의 품격,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요리 관련해서 내셨는데 사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 놀라셨죠? 이게 약간 이렇게 전방 45도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계신 사진이 딱 있어가지고 야, 이분을 모시고 잘못했다고 혼나면 어떡하나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책에 있는 프로필 사진 보고 약간 아리아를 부르기 직전 바리톤 같은 느낌 어떤 그런 이미지로. 사실 저는 영화배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요? 하비에르 바르뎀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최근에 봄에 잠깐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이제 뭐 머리가 길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종의 자학농담 같은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팟캐스트니까. 거기에서 약간 썩소라고 그러죠. 우리 짤방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랬더니 이제 작가분들이 그거를 내보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교 사진. 그래서 괜찮냐? 그래서 뭐 방송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그 정도는 하시죠. 그래서 그 사진 이렇게 병치돼서 나오면서. 역시 저의 인상은 정확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하비에르 바르뎀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이제 그 사진이 굉장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좀 약간 흡사해서 저도 재밌다고 그냥 이제 셀프 자학으로 쓰고 있는 거죠. 느낌 있어요. 근데 실물은 프로필 사진이랑 굉장히 다르시게 생겼어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신가요? 네,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고 더 되게 유머러스 하신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약간 옆으로 빠집니다만 이제 뭐 책을 내고 이제 인터뷰 등등 이제 매체 관련된 일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근데 걱정을 했는데, 전화를 너무 친절하게 받으시네. 아니,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럼 이제 약간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일 관련 전화일 것이다. 그럼 이제 목소리 한번 가다듬고 친절하게 받아야죠. 밥줄과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나의 이미지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실 그런 사람 아닌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니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비평을 날서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쫄아 있다가 전화를 하면 거의 제가 보기엔 한 9할 정도는 그분 괜찮다고. 아니야, 괜찮아, 그분. 되게 좋은 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데 평가가. 굉장히 푸근하고,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감성을 터치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전화해보면 쌩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 욕하거든요. 아예 해봤는데 별로야. 그렇지. 그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네. 자,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라서 공식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인생 영화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이용재 평론가님의 인생 영화. 뭐 거창할 거 없고 그냥 좋아하는 영화. 인생 영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음식 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원하십니까? 아무 영화. 일단 좀 생각나는 게 라따뚜이. 라따뚜이. 인생 영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일 때문에 음식 관련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좀 너무 촉촉하고 따뜻해서 좀 힘들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 정도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라따뚜이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거기에 나온 이제 음식 평론가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니네 맛있는 음식 좀 가져와봐. 내가 먹고 평가 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도발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도발적인 걸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 평론가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구나.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옛날 국정원의 그 모토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를 뭐 지향한다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냥 저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외식의 품격이라는 책을 냈을 때는 사실 사진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정면을 안 넣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얼굴이 알려질 수 네, 얼굴이 굳이 알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물론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야지 밥을 먹고 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갔는데 혹시 누구시죠라고 얘기를 누군가 물어보시는 순간에 사실 저의 어떤 일에 대한 그 여건이 깨지는 셈이거든요. 그냥 저는 가서 조용히 제 돈 내고 먹고 그러고 와서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신다는 거죠. 어디 가서 야 뭐 내가 음식 평론가인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뭐 약간 이런 뭐 이렇게 해서 잘 써주면 뭐가 되고 안 써주면 뭐가 안 되고 뭐 친한 사람한테는 좋게 써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라따뚜이를 볼 때마다 재밌지만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따뚜이를 다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겠네요. 그쵸. 이 얘기를 듣고 보면. 그래서 사실 뉴욕타임즈의 음식 평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 음식 평론가 일을 하면 자서전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럼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익명성을 지킬 것인가. 이제 뭐 저야 뭐 그냥 변방의 프리랜서입니다만 뉴욕타임즈 정도 되면 권위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음식 평론가가 들어서면 그 레스토랑에 지금 여기 그 스튜디오에 있는 코르크 메모판처럼 메모판에 붙는답니다. 네. 현상수배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이 사람을 만약에 보면. 감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휴가를 준다라든지. 그럼 이제 음식이 갑자기 확 좋아져서 나온다든지.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출 것인가. 뭐 심지어 한 평론가는 뭐 변장을 하고 연기학교를 다니고. 진짜. 네,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1년, 2년 사이에 제일 많이 음식 관련해서 보는 콘텐츠가 수요미 식회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양반들은 얼굴이 다 알려졌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갔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냥 할 수 없을 건데. 그게 그렇죠. 그런 신뢰도가 갑자기 확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온다면 자기 존재 자체가 뭔가에 실마리를 주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헬륨을 먹고 하자고 했잖아, 내가. 영화 헬륨을 비평을 할 먹고 해야 때. 되는데. 그 차라리 오디오 팟캐스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죠. 그런 생각도 네. 했습니다. 그 최근에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애니모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로 얼굴을 붙여가지고 뭔가 사자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귀엽고 그래서 이런 걸로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네. 얼굴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생각도 하고 헬륨도 좋은 아이디어라서 그렇죠.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잠깐 방송 출연을 했는데 첫 방송이 9시인가 뭐 그랬습니다. 3월 초에. 근데 제가 구몬 학습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 평론가의 어떤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일본어 독학을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밤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봤다고?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분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제가 무서워서 답도 못하고 이제 며칠 전에도 냉면의 품격이 이제 나오면서 어디에는 제가 이제 내 책을 말한다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글을 썼더니 이분이 또 모모 신문을 봤는데 여기다 글을 쓰셨군요. 이렇게 해서 또 그거를 찍어서 보내셔갖고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라면서 그랬습니다. 네네.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영향력이 좀 생겨서 내가 비평한 걸 많이 보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유명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서 이제 약간 객관적인 시야를 잃게 되는 뭐 요 딜레마에서 이제 어떻게 자유로울 건가. 뭐 하여튼 저도 책이나 블로그를 이제 쭉 보면서 비평을 하는 거를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놓으신 글을 보면서 상당히 되게 많이 동감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돈 내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안 보여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돈 내고 저희 신나게 막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공격당한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그 영화는 누가 보여줬냐.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냉면을 누가 사준 거냐, 뭐 누가 사주긴. 아니 사실 뭐 그렇습니다. 냉면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죠. 특히 이제 정상회담 때 인기를 얻고 뭐 12,000원. 어차피 책이 비평이니까 이제 특정 업소 얘기를 하자면 우레옥 냉면이 13,000원이었단 말이죠. 다른 곳이 이제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뭐 스테인레스 주발과 뭐 접객과 그런데 이제 1,000원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이제 현실이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음식 평론가로서는 먹는데 돈을 뭐 쓰는 게 그렇게 문제는 아닙니다. 일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냉면을 뭐 30그릇을 먹어도 한 5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큰 돈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 자세로 임하는데 뭐 책에 이렇게 쓰면 뭐 누가 사줬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에서 얻어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지금 내년이면 10년째인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명문을 써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심지어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루크리스마스.com이라고. 블루 엑스마스. 엑스마스. 네네. 거기에 가면 영수증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 내가 사 먹은. 그러니까.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수증을 사실 내용이 보이게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저의 어떤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로 옛날에 뭐 식당에서 기다리던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무서운 과거도 있고. 그래서 뭐 트위터에 몇 년 전입니다. 뭐 어디 가서 끝나고 어디 가서 곰탕을 한 그릇 먹어야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네. 그걸 보고 왔다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올렸습니다만 영수증을 다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카드에 다 내역이 남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뭐 누구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느냐. 근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되게 쉽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향한다면 사실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내적 전투와 외적 어떤 공격을 견뎌내면서 쓰신 책이 정말 얼마나 정확하고 신랄하고 뭐 엄청난 평가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책을 보면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얇고 가볍고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도장 깨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냉면계에서는. 그렇죠. 도장 깨기의 어떤 그 매뉴얼. 그 지도도 나와 있고. 네.
가서 뭘 먹으면 좋고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상세한 그 참고서 같은 책이에요. 네. 네. 그 제 개인적으로 말하죠. 저한테는 그냥 꼭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부터 쫙 갔다 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 빗대서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기준이 제시된. 그 이제 평양냉면을 좀 먹어보고 싶다. 내지는 이제 입문해가지고 좀 먹어보고 있다 하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막 우후죽순 이제 평양냉면 목동에도 생겼거든요. 이 밑에. 바로 여기 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오늘 점심은 거기서. 네. 다음 개정판이랄지 2권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저도 냉면을 좋아한 지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맛을 알고 난 뒤부터는 되게 많이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뭘 참조해서 봐야 되나 그러면 딱히 참조할 만한 책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이에요, 검색. 그렇죠. 그렇지. 평양냉면 맛집 해가지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추천되어 있는 데를 참고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매뉴얼이 하나 나왔다. 맞죠. 저는 정말 반갑습니다. 그게 약간 평양냉면 하면 잘 빠져들어서 맛있다 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내 눈엔 잘 띄지 않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는 전 국민이 또 평양냉면 마니아인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어디 갔다 온 사람이 설명해주는 그걸로 그냥 기댈 수밖에 없는 약간 구전으로 전수되는 무슨 비극을 듣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마치 평양냉면의 레시피 같은 거죠. 그렇죠. 냉면 자체, 우리가 평양냉면 자체에 대한 인식도 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형이 무엇이냐. 근데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옛날 평양에서는 평양소로 국물을 내서 평양냉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난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음식의 원형을 따진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도 마지막에 한 번씩 다 정리하면서 먹어봤지만 책에 30군데 넘게 들었습니다만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심지어 같은 소위 계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포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자제분들이 가게를 내시고 네. 이런 데도 가서 먹어보면 다르죠. 다르죠. 다 그런 음식이 이제 같은 이름 안에서도 다 조금씩 이렇게 변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옥류관 냉면이 진짜 평양냉면인데 면 색깔이 왜 이렇게 까말까? 이런 얘기부터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물론 음식을 놓고서 토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입지나 즐거움을 계속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원형에 대한 어떤 괜한 집착. 네, 집착이랄지 저는 이제 타령 아닌가. 그 원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냉면이 북한의 옥류관 냉면이 진짜라면 그럼 남한의 평양냉면은 다 가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평양냉면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 텐데. 시동이 걸리고 있는 느낌 지금 들어요. 약간 예열했어요, 지금. 약간 지금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지금 책의 구성을 크게 이제 보면 한 4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서문 맺는 말 이런 걸 빼고 한국 평양냉면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4곳. 우레옥, 의정부 평양면옥, 장충동 평양면옥, 을밀대 이렇게 이제 4군데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선발주자들. 그래서 이제 12곳 정도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가게들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고 네 번째 챕터가 저는 약간 재밌었는데 느슨하게 평냉 이래가지고 세 군데만 여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따가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어야 되는데 하고 엔트리에서 고민하다가 빠진 데들이 몇 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평양냉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평양냉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물냉이요 비냉이요 이렇게만 알다가 어느새 평양냉면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평양냉면이라 하면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을 평양냉면이라 한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정의가 있을까요? 구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북에서 남한보다 훨씬 추운 이북 지방에서 특히 겨울에 그 야식이나 간식으로 먹었던 국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치미 국수인 거죠. 그러니까 동치미를 담가서 이제 그 국물에 이제 이북에서 많이 나는 메밀면을 말아서. 근데 이제 보통 겨울에 아랫목을 뜨끈뜨끈하게 달궈서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럼 이제
닿는 부분은 되게 뜨겁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독대에 뭐 살얼음이 낀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온도의 대조가 주는 어떤 그런 극적인 느낌. 자, 뭐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먹은 국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평양냉면의 어떤 원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은 막국수와 평양냉면은 같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특히 그것을 뭐 냉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형이 아닌가. 한편 그러한 원형이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 강점기에 화학 조미료가 들어오면서 자, 그 둘이 만나서 특히 서울 쪽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이 그러니까 평양냉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평양냉면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평양냉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국물이 슴슴하고 면이 이렇게 질긴 그 면 말고 약간 그래도 툭툭 끊어지는 스타일의 냉면이면 평양냉면이다라고 그냥 전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여태까지. 전 농담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막 살이 막 찌면서 사람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말이 평양냉면한테는 적용이 돼요. 야, 너는 음식을 좀 씹어. 야, 음식은 목 넘김이지. 막 이러면서 농담하거든요. 냉면은 목 넘김이 막 느껴져요. 냉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툭툭 씹으면 그냥 끊기잖아요. 막 삼켰을 때 그 시원함? 막 이런 게 바로 떠오르는 목 넘김이 좋은 음식. 평냉 환자의 우리 김 선생은? 인스턴트 스프 안 쓴 냉면. 이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다대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네. 다대기를. 왜냐하면 보통 고깃집 냉면들이 일반적으로 다 스프 쓰고 국물에다가 스프 타가지고 면 말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화학적인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냉면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평양냉면은 이게 인조적인 맛이 굉장히 덜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차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물론 저도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왜 좋아하면 찾아본다고 해서 그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막 이걸 이런저런 문헌, 이 문헌, 저 방송, 이 책자 막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의 기방에서부터 먹었고, 뭐 조선시대 때는 평양냉면을 배달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도 있었고, 뭐 이런 히스토리를 다 보긴 봤어요. 그런 정의가 뭔 소용이냐 그런 생각하고 그냥 먹거든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 음식 문화는 되게 역사를 말하는데 집착을 합니다. 네, 뭐 어원이 어떻고. 근데 역사는 항상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훈은 사실 되게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냉면이 어떻게 발달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학 조미료가 어느 시기에 출현을 하면서 차가운 국물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역사를 말하고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그 평양냉면의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문법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보통 음식에 문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김치를 발효시켜서 고춧가루에 버무리듯이 평양냉면도 크게 보면 어떤 메밀은 사실 우리가 밀이라고 이름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밀의 사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곡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소면이나 빵을 만들면 이제 쫄깃하거나 저항이 있는 것. 탱탱한 느낌. 네, 그렇죠. 그것이 글루텐의 역할인데요. 메밀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면이 반죽도 푸석하고 면도 탄성이 없죠. 네. 이제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국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가운 고기 국물인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국물이라고 생각하면 뜨거운 걸 생각하죠. 네. 곰탕이랄지 그런 것도 이제 뼈나 고기를 우리면 뭐 콜라겐이나 젤라틴 같은 것들이 우러나오면서 국물이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뭐 광어 서더리를 끓여서 식히면 이렇게 젤리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국물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려니까 이게 약간 모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운 고기 국물. 이게 참 굉장히 신기한 국물인 거예요. 고기 육수에 정수에 오브 더 정수만 모았는데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차갑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양냉면을 얘기하면 화학조미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화학조미료가 없이 평양냉면이 가능한가? 물론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떤 곳은 철저하게 정말 이것은 그냥 맑은 물이 아닐까. 우리 맑은 물. 정말 맑고 너무 투명해서
내가 지금 냉수에만 국수를 먹고 있는 건가. 이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직도 동치미에 의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치미가 감칠맛을 책임을 지는 건데요. 이제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화학조미료가 더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동치미의 관리와 어떤 뭐 대장균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치미를 쓰는 곳들도 사실 요즘 한식이 굉장히 단맛의 위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치미도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그 단 거를 이제 평양냉면 국물에 쓰니까 냉면도 달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동치미 국물을 쓰지만 단맛이 안 나는,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한 그런 냉면은 정말 이제 손에 꼽습니다. 네. 평가를 쭉 해서 각 집들에 대한 쭉 이제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평가를 한 5가지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눠 놓으셨는데, 네. 첫 번째는 면, 두 번째는 국물, 그리고 고명과 반찬, 그리고 접객하고 환경.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고, 네. 마지막에 총평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다니시면서 네. 평가를 했는데, 가장 적게, 그러니까 책에 담겨 있는 식당들 중에서 가장 적게 갔던 곳이 몇 번쯤 갔을까요? 한식당에? 네. 여기 뭐, 한 번 가보시고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가장 많이 간 것과 적게 간 것, 요게 구별이 될까요? 그것은 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갔다. 요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아니, 본인이 직접 이제 눈에 안 띄고, 직접 본인이 뭐 눈에 띌 일이 없죠, 사실은. 저는. 눈에 뜨세요. 아니. 왜 아니라고 생각해? 한눈에 봐서 하비에르 바르뎀 생각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여기 총 만들면 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냉면을 품격 쓰신 그 이용재 평론가님이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흠칫 할 수는 있다. 아니,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평양냉면을 제 자의로 가서 막 먹은 건 아니고, 네. 주변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끌려가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을,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맛을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뭐, 밍밍하고, 뭐 맛있다고 그러고 막 먹는데,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먹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논현동에 있는 네. 평양냉면에 가서 네. 눈이 뜬 거지. 오, 맛이란 게 있네. 평양냉면에.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계열에 있는, 네. 뭐 이제 필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먹었는데, 다 별점이 낮아. 그래요. 필동 의정부 계열입니다. 네, 의정부죠. 네. 논현동 평양면옥은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참 저도 사실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양냉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북한이랄지 아니면 실향민 출신 분들이 차리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주방에서 일한 분들이 차렸다거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정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냉면집은 안 하셨지만 실향민 출신이다. 이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어떤 좀 안심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업에 뛰어드는 게요. 심지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만 평양냉면을 오자마자 이제 그 전에 좋아했으니까 부지런히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남대문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양냉면집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외식 사업의 일환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겠죠. 거의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우연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뭐 잘 먹었냐 그래서 뭐 어떻게 평양냉면집을 차리셨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런 시도를 한다. 한 2년이 안 됐는데 나중에 함흥냉면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맨날 뭐 무슨 어디 냉면이니 이런 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약간 엉켜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알기를 뭐라고 알았냐면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를 그 논현동 평양면옥에 데려갔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의 원조는 의정부에 있다.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에서 뭐 식구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네. 한 명은 이리로 오고
한 명은 필동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의 원조는 의정부고, 근데 의정부는 너무 머니까 그럼 필동 가가지고 내가 먹어봐야지. 갔는데 맛이 약간 달라. 근데 나는 이게 구전의 한계야. 이런 문화가 그래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것을 마지막에 책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소위 의정부 계열, 지금 이제 그 창업주께서 한 90세쯤 되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님께서 원래는 연천에서 처음에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향민 분들이 연천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이 북한이랑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냉면 가게를 하다가 돌아가야지. 근데 이게 고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근데 이제 한편 그러면서 연천에는 연천냉면이라는 약간의 서브 장르라고 할까요? 부장르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의 그 할머님의 자제분들이 분화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을지로에 평양면옥이 있습니다. 입정동이죠. 거기는 이제 그 원래는 따님인데 사실은 그 박찬일 셰프의 기록에 의하면 사위가 나서서 맛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가장 의정부와 근접한 맛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필동은 뭐 큰따님. 그 다음에 도곡동이나 이쪽에는 또 다른 자제분들이 조금씩 좀 또 분할을 해서 가장 많이 또 퍼져 있습니다. 네. 의정부 계열이.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일단 가장 확실해진 건 의정부에 한번 가긴 가야 되는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권하기가. 그러니까 의정부가 이제 뭐 서울에서 약 40km쯤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굉장히 붐벼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주차를 굉장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가 뭐 넓고 쾌적해.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은 합니다만 주차를 굉장히 빠르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하세요.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굉장히 좀 좁다던가 뭐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시는 거는 좋지만 또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그렇습니다. 내가 요걸 맛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 때 찾아다닐 때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양냉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저 왕돈가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크기와 그 질감과 다 달라. 다 자기들이 왕돈가스래. 남산 중턱파와 저기 뭐 대학로 파와. 그렇죠. 저기 어디 기사식당 성북동 그런 쪽에 성북동도 많고 제가 다 강원도에 그냥 돈가스만 파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아 강원도에. 네. 거기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돈가스는 돈가스다. 뭐 내가 기분이 좋을 땐 맛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은 뭔가 근데 아니야 내가 이걸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아직 내공이 딸려서 그래. 막 이런 생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근데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냈으니까 이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냐. 근데 음식평론가는 사실 모든 음식을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음식이 특별히 더 좋고 이러면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평양냉면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한식에서 굉장히 그 비평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일단 집에서 못 만들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못한 포인트였는데 집에서 못 만들더라고요. 제가 미국 생활하던 시절에 평양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평양냉면 집이 미국에 많지 않죠. 뭐 우레옥의 분점이 시카고인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틀랜타라는 남부 도시에 살았습니다. 거기도 커서 한식당이 많아요. 그리고 순두부집에서 여름에 칡냉면을 팝니다.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평양냉면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양냉면 처음 먹은 게 한 1990년대 말쯤이었기 때문에 평양냉면이 먹고 싶은데 그러고서 이 고기 맑은 국물. 그래서 양지머리 이렇게 사다가 삶아봤는데 그냥 맹물이더군. 그래서 막 울면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평양냉면의 어떤 가치가 거기서부터 비평적인 가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약간 좀 과열돼서 그냥 음식을 어떤 재미로 드시는 분들이 내가 맛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처럼 뭐 평양냉면 맛을 알아야 뭔가 미식을 알고. 비로소 한 계단 더 나아갔다는 근데 이제 그냥 즐겁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그냥 생활의 재미로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 음식을 참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NS에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유명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먹었는데 이것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거겠지. 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럼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아요. 물론 저는 비평가니까, 먹은 대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평가를 하지만, 그냥 즐거움으로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멀리 가셨는데 맛이 없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체가 음식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되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하는데 언제 처음 냉면 드셨고 네. 그 냉면의 맛을 이거 정말 괜찮은 음식이다라고 그 소위 말하는 회심의 순간, 네, 도노 점수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제가 처음 평양냉면을 먹은 게 1998년이나 9년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외가가 이제 만주 그쪽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 출신이세요. 그런 것도 있고 어쩌다 그 외가 친척들이랑 우레옥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옛날 그 현대가의 정세영 씨던가요? 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먹었는데요. 훌륭한 음식이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못 잊었기 때문에 그 200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 가서 만들어 보려고 감히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네. 이미 그 강하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그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여쭤봤냐면 보통은 평양냉면 먹으면 이게 간이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이 그냥 맹물은 뭐지? 라고 열의 아홉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형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왜 먹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형들 구전문학의 그 정수처럼 3번만 먹어봐. 그때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3번 드시고 아셨나요? 30번 드시진 않고. 그 3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주 안에 3번을 먹어봐야 알 거야. 근데 처음에 먹었는데 맛이 없는데 누가 거길 가요. 근데 그 몇 년 뒤에 띄엄띄엄 먹다가 그 한 3년 전에 그냥 우연히 3번 연속으로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그 뒤부터는 진짜 여름에는 일주일에 7번씩 먹죠. 그렇게 3번을 먹은 곳이 의정부예요? 을지. 을지죠. 을지. 네. 이게 첫 입맛이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어요. 네. 그럼 배감독 스타일은 어디입니까? 이 공인된 노포 4곳 중에서. 네. 방금 어떤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셨잖아요. 병동가님이.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고. 근데 약간 일반 그 냉알못 혹은 내가 이 초딩 입맛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죠. 이번엔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 맛에 대해서. 케찹이 없는데 괜찮아. 막 이런 말을 나 꼭 하고 싶다. 막. 근데 제가 처음 맞닥뜨린 냉면, 그래서 저의 평양냉면의 기준이 된 집. 그리고 내가 이곳을 통해서 평양냉면이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고 여러 명에게 이렇게 전파했던 그 집이 참담한 평가를 받은 걸 맞닥뜨리고 나서 그냥 내가 마실 되는 거구나. 아유, 오히려 굉장히 영혼이 자유롭게 됐어요. 을밀 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을밀대와 필동면허 최악의 냉면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평가를 그렇게 한 건 맞죠. 네네. 근데 이제 두 곳의 결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필동면허는 소위 말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치. 그런 접객과, 그러니까 좀 단적으로 말해서 대강 만든다. 이제 그런 느낌, 면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걸쳐있고, 제가 먹은 거는 그릇에 붙어 있고요, 막 이렇게.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을밀 때는 자체의 완성도는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교묘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스턴트 음식 같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가가 이북 실향민 출신이기 때문에 슴슴하다란 말을 집에서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특히 김치를 먹고, 오늘 김치가 슴슴하니 맛있네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맛이냐면 사실 슴슴하다 물론 표준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짠맛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양냉면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슴슴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국물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물론 이제 매장마다 설정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많이 슴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밀대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엄청난 감칠맛과 단맛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화학조미료 같은 걸로 낸 맛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업적인
뭐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업적인 게 나쁘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과연 우리가 평양냉면을 꼭 어떤 미식가의 그런 것처럼 느껴야 되는가. 근데 저는 고민하는 거죠. 평론가 입장에서 못 만든 평양냉면과 잘 만든 함흥냉면이 있다면 후자가 나은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냉면도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헤드라인이 나오고 얼굴 사진도 나왔는데 심지어 그러고 나서 굉장한 악플이 달린 것도 보고 네. 그래서 뭐 어그로냐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을밀대를 나의 최애 맛집을 이런 식으로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희 팟캐스트에 오셔가지고 이 분노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 좋아한다기보다 나는 잘못 알고 갔지. 그래. 이게 필동이 의정부까지는 못 가지만 내가 뭔가 이 평양냉면의 맛을 띄었던 이곳에 한 중간 한 1.5 원조 정도 되는 곳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약간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맛볼 수 있는 그것 중에는 뭐 같은 값에 최선 아니겠나 하고 사실 필동원 다녔고 방송에서도 그래서 여러 번 맞아. 맨날 나는 필동 필동 만다고 하더라고. 스타일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별점이 낮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을 좀 첨언을 하자면 접객이나 환경이 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네. 갈 때마다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사실 을지로에 작업실을 한동안 내가지고 같이 이제 있던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막 을지로에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 요즘 또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오는 희한하게 핫플레이스에 있거든요. 막 네네.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나씩 가보는 게 약간 재미였어요. 점심 때 저까지 걸어가 볼까? 인현시장 구석에 뭐 가볼까? 근데 굉장히 전수돼서 전설로 느껴지는 식당들이 몇 개 있는데 저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음식을 못 먹겠는 거야. 그냥 나오신 거죠? 네,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면 괜찮겠지라고 아니면 혹은 이게 냄새가 아니면 혹은 분위기가 역시 대단하네라고 여기기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 수위가 너무 좁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 등끼리 붙어 앉아야 되는데 나오는 그 음식 자체가 난 못 먹겠는데 너무 맛있어도 난 못 먹겠는데 하는데 몇 군데 있었어요. 아니 그냥 편하게 왕돈가스를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갑 드는 거예요. 에어컨 나오고 들어오는데 왕돈가스 먹고 싶다. 후추 쳐가지고 스프 먹고 싶다. 스프 맛있죠. 네. 네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나가자 했을 때 좀 부끄러웠거든요. 왜 까다롭게 구느냐? 네. 까다롭게 구느냐에 덧붙여서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식당을 잘 안 다녀봤네 하는 어떤 느낌. 아니 좀 낫네, 네가. 이런 것이 진짜 맛있는 집의 조건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럽잖아. 약간. 아니 여기서 내가 못 먹겠다.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막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근데 어느 포인트인지를 약간 알겠는 거예요. 저는 좀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원래는 처음에 계획하면서 맺는 말은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최대한 간단하지만 명료한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도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 편집자가 얘기하면서도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지만 원고지 5장에서 10장 사이로 최대한 압축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니면서 너무 괴로워진 겁니다. 자, 우리가 평양냉면이 한식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일품 요리인데요. 가장 비싸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공동 수저통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사실 이 책 보기 전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저가 같이 놓여 있는 젓가락이 같이 놓여 있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이제 막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러니까 먹으러 다니다 보면 이런 특히 우리가 소위 노포라고 말하는 오래된 한식집에서 굉장히 괴로운 장면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설렁탕, 곰탕 같은 것을 파는 집에서요. 그러니까 소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드시던 분이 싱겁네 그러고 그 숟가락으로 소금을 퍼서 넣고 다시 냉면집에서도 겨자통에 그 숟가락이 있으면 그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드시던 냉면을 이렇게 휘휘 저어서 섞고 다시 넣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계속 본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수저도 사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 갔다 손을 안 닦아서 위생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어떤 위생 상태로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수저통이 그렇게 있으면 특히 이제 젓가락은 잘 안 집힙니다. 이게 쌓여 있으면. 그래서 막 젓가락 끝을 음식 닿는 쪽을 누가 집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겁니다. 유난이야. 그래서, 이게 한국식이야.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디가 음식 맛도 맛이지만 접객이나 환경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음식이 물론 음식 자체가 중심이 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의 접객이랄지 뭐 화장실이 깨끗하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경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굉장히 개선하기도 어쩌면 쉬워요. 뭐 맛이 나쁘다, 접객이 나쁘다 이런 것은 오히려 개선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의 어떤 접근성이랄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수저통을 쓰는 문제랄지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좀 더 말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금방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좌식 문화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 또 뭐 유난스럽다고 욕하겠지 막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바뀌어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왕돈가스 아니고 평양냉면도 먹고. 물론 그렇죠. 왕돈가스도 좋습니다. 그럼요. 좋은 음식이죠. 그러면 그 수저의 위생의 측면에서만 보자 그러면 그래도 지금 쭉 여러 군데 돌아가지고 평가해 놓으신 곳들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가 좀 벤치마킹 해볼 만하다. 개별 포장된 숟가락 젓가락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우레옥이 있고요. 능라도 같은 경우는 개별 숟가락용 접시에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 오버하는 느낌도 있어요. 차라리 개별 포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후발주자들 가운데서는 박찬일 셰프의 광화문 국밥. 그러니까 박찬일 셰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식사류의 한식 식사류의 1,000원 인상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6,000원, 7,000원인데 너무 싸다. 자, 그것이 한 8,000원만 되어도 그러니까 이런 숟가락을 포장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장해서 나옵니다. 근데 잘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80년대 뭐 올림픽하고 이럴 때요. 분명히 숟가락 젓가락이 포장돼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문헌을 봐야 됩니다만 근데 그것이 주류였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것은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거 외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뭐 외주, 도급 이런 말을 요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외주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 조건이랄지 일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평양냉면이 한식 중에서 가격대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일품 요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죠.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치. 냉면이라 그러면 그냥. 냉면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고깃집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평양냉면이 왜 일품 요리이면서 한식의 정점에 있는 매력적인 음식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집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식은 항상 뭐 좋은 한식의 기준이 무슨 엄마가 해준 맛. 집에서 먹는 맛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너무 구분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그 특성을 봐야 됩니다. 메밀면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반죽이 다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메밀 반죽을 압출로 만들죠. 틀에 이렇게 누르면 그 이렇게 면의 그 줄기가 이렇게 쭉 뿜어져 나오면 그것을 바로 순간을 포착하듯이 뜨거운 물에 바로 삶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즉석면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자, 이러한 것도 한몫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나마 제가 뭐 많이 지적은 합니다만 평양냉면 집들이 대체로 접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뭐 유니폼을 잘 입고 물론 개선 좀 많습니다만 항상 신기한 게 그 남자 직원분들은 유니폼을 안 입는데 여자분들은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가끔 좀 궁금합니다. 입으려면 다 같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막 추리닝 입고 와서 접객 막 하신단 말이죠. 뭐 3번에 뭐 물 2개 이런 거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아니 추리닝 안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이렇게 좀 잘 입으셔도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접객도 좀 앞서가고 이게 이북에서 왔다는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의 그 항상 우리가 신비함.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뭐 옥류관 냉면 연예인들이 먹고 그랬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은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기심이랄지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음식 자체가 주는 약간 그 허들이 있어요. 평양냉면은. 일단 맛 자체가 처음에 단짠단짠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마시면 무슨 맛인지 모른다라는 큰 허들이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가격대가 한 그릇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단품 요리로는 비싼 요리긴 하지만 가격의 허들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식사할 때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평양냉면을 하는 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시도가,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저 친한 친구들만 해도 냉면 되게 좋아하고 지방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 출신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평양냉면을 서울에서 처음 먹어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맛이야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일단 가게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차리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약간 저희 일반인의 입맛의 지평이 살짝 넘어에 있는 음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양냉면이 여전히. 그래서 여쭤봤던 거죠. 왜 이렇게 매력적인 음식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북한에서 왔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뭐 면과 그 국물이 살짝 만들기 어려운 그러한 지점들이 만나서 현재와 같은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살짝 첨언을 하자면, 저도 직업인의 입장에서 이 가격이어도 먹습니다만 매년 여름마다 평양냉면의 가격 논쟁이 나온다는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냉면이 서민 음식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비싸면 못 먹겠다. 인터뷰도 꼭 나오죠. 네. 왜 이렇게 비싼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왜 파스타는 20,000원인데 저항이 없고 뭐 냉면은 이런가. 뭐 그러면 파스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냉면이 한식이 나아가야 될 바는 무엇인가? 좀 더 뭐 접객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뭐 이런 점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스텐시키를 쓰는 그 소위 말하는 냉면 그릇. 네, 주발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 수저통과 더불어 좀 재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스테인레스 스틸이 신소재였죠. 녹도 안 쓸고 가볍고 냉면의 경우에는 좀 청량감도 주고 그리고 배달 시절에는 포개도 가벼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났고 그 단면이요. 그러니까 그릇의 생주발의 단면이 입과 혀에 닿는 느낌이 썩 좋지 않습니다. 혀에 철을 대는 그 느낌. 네, 그렇죠. 그게 잘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도 사실 그래서 놋그릇이나 주발은 사기 주발은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평양냉면이 매년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 네. 능라도라는 평양냉면집이 있잖아요. 네. 아까도 이제 약간 오버가 아닌가 싶게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그게 이제 제가 사는 곳에 지점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일산에? 네. 그걸 갔는데 제가 든 느낌이 와, 진짜 너무 고급스럽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가격 비슷해. 다른 내가 가본 냉면집이랑 비슷해. 근데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니까 냉면으로 이럴 일이야?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했을 때 어떤 음식이 어떤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평양냉면이구나를 인지하고 먹은 게 유명한 집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책에 없는, 유명하긴 한가? 유명할 수 있죠. 낙원사가 있는 유진식당에서 먹었거든요. 바깥에서. 한쪽 어깨를 비 맞으면서 먹었어요. 막 대충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후루룩 삼켰거든요. 거의 원샷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그렇게 먹었고 그때는 10,000원이 안 넘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던 게 이게 뭐야 이 돈 주고 왜 이걸 먹어? 이 무슨 맛이야 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 이걸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 맛에 먹는 거구나 했던 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빗대서 능라도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그게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게 하는 음식 아닌가. 우리가 한식의 여건이 어디는 가면 정말 안 먹고 나오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고급스러우면 또 부담스럽고 근데 저는 이제 다양성의 측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계속 개선도 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너무 우리가 평양냉면의 어떤 가정식과의 동떨어진 이미지 이것이 그나마 어떤 일종의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식 생각하면 그리고 음식 문화 전반에서 너무 서민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서민적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노동력과 대가에 대한 균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식의 반찬 문화. 막 반찬이 많이 나오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재활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6,000원짜리 백반집인데 반찬이 고기 포함해서 10가지 나오면 아 너무 좋다. 이 집 대단하구만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재활용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니면 일하는 분들이 우리 그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점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집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가 그 고급에 대한 거부감도 좀 떨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 한식이라는 것이 전체 경험의 차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빠르게 경제 발전을 7, 80년대 이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아직도 고민이 많은 거죠. 내적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만큼 우리가 먹는데 돈을 써야 되고 먹는 여건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한 기대와 그러니까 자꾸 가성비라는 얘기만 나오죠. 전 가성비라는 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랄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양을 많이 주는 거, 반찬 가지수를 많이 주는 거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평양냉면은 또 반찬이 없이도 먹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찬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음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고 큰 기대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큰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뭐 집들이 많이 나오면 뭐 그렇겠거니 가이드북 뭐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음식을 비평하신 분이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쓴 거여서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 수준의 그냥 내가 가봤더니 맛이 이렇더라.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냥 인상평을 넘어서는 글을 평양냉면을 주제로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계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또 나름의 고민, 그러니까 이거를 음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녹여져 있는 책이어서 요거를 가지고 음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다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올여름에 냉면 드실 거면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냉면의 품격 책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방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양냉면이 되게 논쟁적인 음식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막 물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 여기다 기름을 끼얹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시네요. 지금 아니 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타는데 이것이 지금 냉면으로 시킬 수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거의 분신사바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시거든요. 지금 이 책도 이제 나온 지가 한 열흘 뭐 2주일 이렇게 됐으니까 반응이 나오는데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 용례라 그럴까요? 사용법. 왜냐면 평양냉면이 아까 김 선생이 얘기했듯이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맛을 몰라. 몇 번 먹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을 미리 깨친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 그렇지. 아무렇게 얘기해도 다 끄덕끄덕하게 돼. 그렇지. 근데 꼭 가면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 아재들. 그런 분들이 이거 많이 하세요. 여기가 말이지. 그 얘기했잖아. 필동이 이 집이 말이야. 그래. 다 거기서 주워 듣고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좀 예쁨을 받고 싶다. 상사한테 그 평양냉면 좋아하는 상사 있으면 요거 하나 슬쩍. 이런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주시면 굉장히 예쁨을 받은 거 더불어. 써먹겠지. 회사 생활이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럼요. 진짜로. 저는 좋은 독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을밀대로 막 씹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그 화학 조미료와 어떤 공업적인 맛에 대해서 우리가 맛, 식감, 뭐 노포 약간 신화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별점은 낮았어. 제가 좋아하는 을밀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걸 어쨌든 가공해서 교묘하게 만드는 노력을 들였는지를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그게 평양냉면 유진식당 뭔지는 알겠는데 맛은 모르겠다. 우려 비싸네 하다가 을밀대 이랬구나 했던 맛이 제 그냥 입맛에 느끼기에는 와 되게 몇십 년 전통의 육수가 잘 되면 미온맛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럼 내가 전통 음식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지점이 있긴 해요. 거기 이제, 다른 데랑 약간 다른 게 몇 가지 있잖아. 막 살얼음이 있고, 하여튼, 면도 조금 묘하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먹는 건지 모르고 먹는 건지 모르던 그거를 딱 캐치해 주시면서 별점을 딱 해주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책이고 내가 이걸 읽고 상처받지 않았다는 건 나도 굉장히 정확한 독자다. 이런 스스로를 또 높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냉면은 냉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이 일을 하냐면 어떤 비평적인 아카이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 음식의 어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비평적인 시각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 감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네. 오늘 아침에 막 거의 지각할 뻔했는데 아침 회사에 막 힘든 일 많고 이런데 뭐 냉면 한 그릇 드셔서 마음을 달래고 또 오후에 일하시고. 나를 위로해주는 네, 그렇죠. 이 냉면 한 그릇. 근데 그랬는데 이 이상한 작자가 내가 먹는 냉면을 맛없다고 얘기했어.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전 이해를 다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막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뭐 이해관계가 얽혀서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냉면은 냉면이고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래, 뭐, 넌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 냉면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냉면이야. 진정 사랑하신다면, 이거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디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뭐, 스댕식기는 그만 썼으면 좋겠고, 네네. 뭐, 화장실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네. 하도 일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금 많이 피로하셔야 네네. 뭐, 이 책도 나와서 지금 예상은 합니다만, 여러분 냉면을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뭐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실 일인가요? 막 이러면서. 요게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각 멤버별로 최애캐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최애캐가 공격받은 그런 느낌으로 대응하시지 말라. 이거 그래. 그냥 냉면이다. 그냥 제가 어디를 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쓴 게 아니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어디는 이 책에서 다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곳은 평가를 했는데 저희 편집자가 이런 평가는 우리가 담론 형성에 보탬이 안 되니까 빼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일단 실렸으면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드셔보셔도 네네. 뭐 평가가 설사 별 한 개더라도 가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접객에 대해서 이런 냉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항상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제가 음식을 평가하지만 저도 책을 내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에 별점 확인해보고 뭐 블로그에 리뷰도 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떨 때는 굉장히 똑같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슨 아까 라따뚜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위에서 이렇게 뭐 그래 맛있는 음식 좀 한번 갖고 와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네네. 그냥 제 지갑 열어서 가서 돈 내고 조용히 앉아서 저기 구석 자리에서 먹고 집에 오면서 고민하면서 여기에 냉면은 지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왔을까? 이게 공장에서 가공을 정밀하게 했군.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때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면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음식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무 공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간적인 고뇌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가이드북이다. 대단히 실용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냉면을 먹으러 가면 보통 한 그릇이 물배를 채운다는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사이드 메뉴 하나쯤 같이 먹어야 양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둘이 간다 그러면 냉면 한 그릇씩 먹고 뭐 하나. 네,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저자님께서는 제육 파십니까? 만두 파십니까? 저는 요거 중요한 질문이야. 중요한 질문이죠. 이미 말씀을 하신 순간 제가 기운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도 저는 굉장히 갈등되거든. 냉면 한 그릇만 먹는 경우는 없는데 네.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단백질을 좀 먹었다 네. 싶으면 오늘은 만두가 궁금하니까 만두. 네. 아니면 아침에 단백질이 좀 보충을 해야 되겠나 그러면 이제 제육으로.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한 번만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네. 다 먹어보겠죠. 네. 왜냐면은 만두는 냉면이랑 살이랑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만두는 만두대로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제육은 올려서 면에 먹어요. 얹어서 면에 이렇게 싸서. 싸서 그렇지. 그리고 김치를 이렇게 얹어서 네. 이렇게 먹는 맛. 새우젓도 찍으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새우젓이 악센트를 줍니다. 네, 냉면과의 분리된 음식이냐 아니면 앙상블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다. 역시 냉면 성애자십니다. 뭐 하나 포기하실 수는 없단 말씀이죠. 평론가니까요. 여러 번 가서 다 먹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처럼 가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 2번 가서 2개 다 먹으니까 무슨 문제야. 한 3분씩 가셔가지고 3분 4분씩 가셔가지고 제육도 시키시고 만두도 시키시고 제육에 만두를 싸서 드시고. 그렇지. 제육이 만두. 야, 그거 땡긴다. 냉면 국물을 만두에 끼얹어서 드세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그 옵션이 있어요. 소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소주를 먹을 때는 7대3 정도로 항상 제육 쪽에 기울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겠네. 네. 고기와 술이니까. 그렇죠. 네. 네. 비평을 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느끼고는 있었는데 미처 이거를 설명을 하지 못했을 그냥 사모사하게 뭐가 좀 불편한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짚어줬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해주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다른 데도 이제 쭉 뭐 많이 간 곳이 있기는 한데 주로 간 데가 필동이라 필동을 기준으로 이제 책을 봤단 말이에요. 봐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독자냐면 지금 필동과 을밀대를 베스트로 꼽는 두 사람이 그치. 앉아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깠네. 야, 이거 제대로 이렇게 저를 공격을 안 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두 분께서 을밀대와 필동면옥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출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두렵거든. 아니, 솔직히 저는 싸우는 마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제일 많이 간 필동이 나와 있어. 별점부터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별점이 낮아. 그래. 뭐야 이 사람.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수긍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짚어놓으신 것들이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점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서 찝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좀 무심경하다는 표현이 고기에서도 나와요. 편육을 시키면 편육 크게 다 달라. 갈 때마다. 근데 어느 집은 가지런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게 함의하는 부분이 물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 부위 뭐 이런 것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의정부 계열이 다 그렇습니다. 수육이 다 제각각이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오지도 않고 저기 의정부를 가나 을지를 가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또 그 집안만의 쿨한 감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전이가 되나? 책을 잘 쓰셨다니까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을밀대를 항상 얘기하면서 그래 하면서 뭔가 의정부 순혈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개가 약간 15도 꺾이면서 약간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냉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냉면 근본주의자들 있잖아. 약간 시아파 순위파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내가 먹은 건 냉면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그래 내가 다른 데서 먹은 냉면과 다른 이 감칠맛은 뭐지? 뭐지? 한 게 있었는데 공업용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산품으로 놔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었는데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그런 포인트가 많아서 보시면서 이제 여기는 왜 고추가 들어갔을까? 뭐 고춧가루가 왜 들어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따져보니 제가 약간 초딩 입맛이어서 자극적인 것에 좀 길들여진 면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음식은 습관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 엄마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거를 배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래서 평양냉면을 먹으면서도 그 한 끗 있는 자극적인 맛이 담겨 있는 걸 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좋아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즐기시면 되죠. 앞으로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평양냉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음식이라서 스타일별로 여긴 이래서 좋고 저긴 저래서 좋고라고 함께 취미 생활처럼 확장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을지나 이게 의정부 계열은 굉장히 현란하다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충 계열은 소박하다. 좀 덤덤한 네, 느낌. 덤덤하고 소박하다. 그리고 우레옥 봉피향은 럭셔리하다. 이렇게 나누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박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땐 장충은 가는 거고 오늘은 좀 현란하게 좀 즐기고 싶다. 고춧가루도 네. 팍팍 쳐서. 이 비주얼도 현란하잖아요. 맛도 현란해요. 그러면 의정부 계열을 가는 거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왠지 오늘은 정말 소박한 우리 누이 같은 분을 만나고 싶다. 그럼 책에는 없지만 서북면허 같은 데를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서 그 확장에는 냉면의 품격 같은 가이드가 제격이다, 인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 더 필요한 얘기가 적혀 있다고 싶었던 게 저희 지역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대동관이라고. 동네 가깝거든. 별로 멀지 않거든요.
평가가 이래요. 집 가까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 그렇지. 집 가까이에 냉면집을 일단 가보시라. 평양냉면을 안 먹어보셨으면. 네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맛이지 했을 때 요 가이드북을 보고 다른 맛을 다 찾아보시는 재미로 냉면에 입문하시기에는 이 이상의 책이 어디 있을까. 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취미생활로 확장하기에 괜찮은 음식이에요, 냉면이.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비싸. 돌아다닐만 해요. 한 그릇에 10,000원, 15,000원이니까 다른 의외로 식도락 쪽에 뭐 하나 먹으려면 돈 많이 써야 되는 음식 많거든요. 스시. 네. 이런 건 스시집 격파하려면 한 가게당 20만 원씩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시도해. 냉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니까 네. 충분히 뭔가 그 감성적인 만족은 느낌적으로 내면서도 돈은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 바퀴 싹 돌고 네. 그리고 초심자들 데려가면서 요 내용을 이렇게 싹 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는 척하기 얼마나 좋아 또. 네. 단언컨대 평양냉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군요. 그밖에 없잖아. 그렇군요. 맞네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왜 이것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비평적인 아카이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음식을 좌표에 올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가. 같은 평양냉면도 소박한 것부터 소위 럭셔리한 것까지. 이것이 작업이고 그 작업 가운데에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들 평가는 하세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먹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나서서 의견을 내는 거는 또 굉장히 주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간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마음으로 이런 책을 내면 분신사바. 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몰려드는 집중포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이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고양이 목에 약간 방울을 다는. 뭐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뭐 이렇게 내면 항의를 하는 데는 없냐? 평가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고소를 당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 힘들지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겠어요? 그냥 항의 정도겠지. 그래요. 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이용재 작가님을 이제 만나봤을 텐데 이게 시니컬하고 찌르면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좀 이렇게 능소적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약간 이제 그래서는 있는데 머리 스타일과 저에서 봤을 때. 근데 머리 스타일은 말씀을 맨날 드립니다만 이게 은근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미정원에 자주 안 가도 돼요. 약간 좀 편해 보여서 약간 2달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괜찮다. 세 분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길러보세요. 단발의 품격. 제가 그 남희석 씨랑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남희석 씨가 머리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 20년 넘게 그 방송에서 뵀는데 한번 길러보실 때 되지 않았냐고.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보다 푸근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털털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서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될 텐데 어쨌든 냉면의 품격은 기름기를 빼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쓴 책이니까요. 평양냉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필독서가 될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 질문 드린 게 전국 관련돼서 한 번 더 책을 생각하신다고 계획을 밝혀주셨거든요. 책에 밝혔는데요. 일단 우리가 평양냉면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그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 편집자랑 어느 만큼의 범위를 담을 것인가, 50군데를 담을 것인지. 근데 이제 작년에는 한식의 품격이 쓰다 보니까 500쪽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너무 무겁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최대한 가볍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뭐 책이 100 몇십 쪽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인터넷 시대에 책과 글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놓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게 전업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텐츠를 팔아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 글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에 글을 일주일에 2-3번씩 씁니다만 정말 책으로만 담을 수 있는 컨텐츠를 담자.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가고 다음 여름쯤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책에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까 연천냉면 이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취재해봐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마 이 책이 잘 팔린다 그러면 2탄이 나오고 안 팔린다 그러면 책이 안 나오고 출판사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안 팔려도 책은 나오는 게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평양냉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눠주셨는데요. 이용재 작가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좀 듣고 방송을 오늘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음식과 관련해서
이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좀 당부를 해주시면. 크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냈지만 그냥 이게 재미로 보시고 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여름이기 때문에 뭐 책을 쓰면서도 이제 정세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뭐 정상회담을 한다 만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어떻게 가야 되냐 고민도 했지만 어쨌든 여름이 되면 냉면은 먹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영화 많이 보시는 거죠. 영화도 보시고 냉면도 드시고 이제 저도 영화를 일주일에 적어도 2-3편은 보는데요. 그럼 이제 재밌는 영화를 보면 꼭 해외 매체의 리뷰를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을 어느 리뷰에서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의견이 이런 의견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균형을 잡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인식하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인증해 주시고 책 저희 게시판에 또 인증해 주시면 다른 책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이번 여름은 평양냉면과 함께 청취자들이 도장 깨기를 하다 서로 만나는 일이 속출하길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랑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